올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 내 집 마련 해도 될까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집을 사면 불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로. 집을 가지는 순간 청약을 분양을 받을 기회가 봉쇄되잖아요. 현재는. 네. 또 집을 가지는 순간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본인이 주거하는 곳하고 소유하는 곳이 분리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하여튼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프레임, 틀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은 속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떨어질 거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인 거고, 앞으로 상승할 요인이 더 많으냐. 네. 이게 훨씬 더 핵심적인 그렇죠. 거죠. 만약에 올해, 내년, 내후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전월세가 떨어질 요인이 더 많죠. 그렇다면은 지금 집 마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이켜서 87년, 8년부터 일기 신도시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91년 2, 4분기에 분당 일산 시범단지 첫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90년쯤이라면은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91년에 그 대규모 어마어마하게 입주한다는 게 네. 확정돼 있는 거였으니까. 근데 또 2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2008년 동탄 뭐 해가지고 이후에 판교, 광교 계속 입주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입주하는 거 알고 있으면 안 사도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는 굉장히 늘어졌어요. 이거 사실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됐고 그러니까요. 언제 착공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택지도 조성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입주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서 내 집을 가질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나는 안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 지금 집값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이클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가장 우리나라 현실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한센 주기라고 하죠. 그게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센 주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한센 주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 뭐 경제학에 나오는 뭐 이론인데 네. 주택 경기의 사이클, 뭐 주기 뭐 이런 건데 네. 뭐 단기, 중기, 장기 네. 파동이죠. 뭐 한센 파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주택 건설을 하는 사이클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안 짓고 있다가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고 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면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짓기 시작하면 일정 시간 지나면 또 과잉 공급이 돼서 임대료가 떨어지고 네. 이런 건데 뭐 장기 주기는 뭐 단기는 주글라 파동이니 장기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니 뭐 이게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기 파동인 거예요, 중기 파동. 그 장기, 중기, 단기 중에 중기 파동을 그냥 한센 주기라는 용어군요. 그러니까 한센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주기론이 한센 주기가 보통 17년에서 18년 정도 주기로 보는데 과거에 주택 시장의 정점이었던 시점을 보면 네. 말하자면 정점에 꺾이는 거니까 꺾인 시점을 봐도 되겠죠. 2008년에 꺾이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다음에 외환위기는 일시적으로 한 1년 몇 개월뿐이 안 갔어요. 바로 회복됐거든요. 네. 외환위기 때는. 고전에 보면은 1991년에 꺾여요. 네. 고전에 이제 보면은 뭐 70년대 초 오일 쇼크 나고 할 때 그때쯤이니까 그 주기로 보면은 91년 뭐 2008년 한 17년, 18년 되잖아요. 지금 이제 2008년에서 만약에 17년이나 18년을 더 한다면은 2025년에서 26년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보통 많이 인용하는 게 10년 주기인데 네. 그거는 어떤 착각 때문에 그러냐면
외환 위기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외부의 돌발 변수 때문에 그 외환 위기가 터졌던 거잖아요. 네. 그거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내부적인 사정과 아무 상관없이 수급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왔던 외부에서 쇼크. 갑자기 와서 돌발 변수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뭐 10년 주기설이니 이렇게 해버리면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락이 왔어도 네. IMF는 외부에서 있었던 네. 특정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골이 깊었지만 회복이 빨랐고, 그 2008년도나 90년대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 수급이나 구조적인 이유로 하락이 왔다. 네. 그리고 그 주기는 17년 정도. 네. 그거를 이제 한센 주기. 그럼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사이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은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울은 전체 상승장까지 봤을 때 한 80에서 뭐 85% 정도는 진행된 것 같고, 네.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환점 돌아선 것 같아요. 이제 50에서 60% 사이 네. 이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아니 이제 경기, 인천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아, 서울이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15년부터인데, 네. 경기, 인천은 그쵸. 작년, 재작년. 21년, 그렇죠. 20년 뭐 하반기부터 네. 해가지고 21년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타트 자체가 한 5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경기, 인천은 오히려 앞으로 꽤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런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앞으로도 않는다면? 유지된다면은 네. 경기, 인천은 많이 남은 거예요. 와,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부동산이라는 건 각 지역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단위의 지역이냐. 지방은 묶어서 얘기가 굉장히 힘든 게, 그렇죠. 지방이라도 각 지역별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왜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서울에 직장이 있더라도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출퇴근이 되잖아요. 네. 뭐 인천에 직장이 있어도 경기도에서 출퇴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안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같이 움직여요. 말하자면 뭐 서울은 오르는데 뭐 경기도는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인천은 오르는데 경기도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지방이라는 데는 동일 생활권, 그러니까 출퇴근할 수 있는 권역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충청도 사는 사람이 뭐 경상도로 출퇴근 못하는 거니까 각 도시별로도 그렇죠. 네. 같은 강원도에 있어도 원주에 있는 사람이 강릉으로 출퇴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같이 있어도 강릉하고 원주는 다른 생활권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그 기제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묶어서 공통적으로 분석을 뭐 해달라면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1980년대 말에 집값이 오를 때는 전국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90년대는 좀 잠잠했었고 2000년대 집값이 오를 때는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어요. 네. 그때는 지방은 잠잠했어요. 근데 2009년 이후에 2016년까지는 이번에는 서울 수도권은 잠잠한데 지방이 막 오르는 거예요. 네. 디커플링. 네, 디커플링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서울 수도권이 오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지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라고요. 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요인, 전반적으로 지방이 공통적으로 전세나 매매가가 뛰는 요인, 만약에 투자자들에 의해서 매매는 오르는데 전세는 안 오른다면은 그건 투기꾼들에 의해서 오르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임대시장 상승세가 더 크다고요. 점점 크게 나타나기 시작해. 그럼 수급 밸런스가 지방도 깨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 규제가 많지 않을 때는 수도권에 많이 지었어요. 네. 그러나 수도권을 계속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규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도권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면서의 규제라는 거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네요. 강도가 너무 세다 네. 보니까 그냥
아파트를 짓기가 힘든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어서 남는 게 없으니까. 못 남게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니까 지방까지도 지금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의 특징이 80년대 말과 같은 상승장이 돼요. 아, 전국이 다 오르는. 예.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전국이 다 올랐구나.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3년 전부터 예. 드렸는데, 이제 자세히 안 본 거죠, 사람들이. 그럼 지방도 지금 사이클로 치면 어느 정도 왔다고 보면 될까요? 지방은 이제 뭐 한 20%, 30%뭐 요 사이 정도. 진짜. 근데 지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쵸. 대신에. 또 지방도 지방 나름이잖아요. 예, 많이 공급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구 같은 데는 공급이 확실히 중장기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이클의 뒤쪽에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 장기적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으면 달리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뭐 장기 수급에 의존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내 집 마련하실 때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내 집 마련하는 거하고 집값이 오르는 게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네. 집값이라는 게 정확한 진짜 집값은 임대료예요. 그런데 매매가는 가짜 집값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가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주변의 이 기준 가격 또는 중거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신축 공급이 많이 될 때 이미 많이 지어져서 임대료가 떨어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 신축 공급되는 분양가들 이런 것들이 주변 기존 재고 물량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게 돼요. 끌고 가는, 견인하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일어날 때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들이 뭐 대구 같은 데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격은 모른다.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네. 분양이 많으면. 그렇죠. 그러나 임대는 확실하게 안정이 될 것이다. 네. 그 임대 안정되면은 근데 집값 막 끌어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과는 네. 그렇게 되죠. 음. 그러니까 가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막 분양이 물량이 늘어날 때 가격이 뛰는 거에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 현혹되면 안 된다. 네. 그게 너무 비싸다 싶으면 오히려 차라리 저렴하게 전월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들어가서 조금 살다가 관심 갖고 보다가 집값이 적정하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됐을 때 사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좀 현명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 수급 상황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제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네. 연간 공급량이 네. 연간 아파트 공급량입니다. 그 지역 인구에 비해서 0.5% 이하면 네. 임대료가 뛰어요. 1%가 넘으면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물론 누적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만약 많이 쌓여 있어서 말하자면 인구가 100만 명인데 1년에 만 세대 이상 입주를 한다. 네. 그럼 그건 분명히 떨어져요. 임대료. 근데 5천 세대 이하로 입주를 한다. 임대료가 오르겠네요. 5%에서 0.5에서 1% 사이에서 거의 결정돼요. 제가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자주 뵐 일이 있는데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난 무조건 집 산다 이랬던 분들이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막 또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초년생들한테 혹시 내 집 마련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부안해동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언론들이 보면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여요. 근데 뭐 기자들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기자들도 누군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쪽을 따라갈 수뿐이 없잖아요. 그 방향을 누가 제시하게 되냐면 그나마 제일 객관적인 게 통계잖아요. 네. 지금 통계 수치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되는 것들이 그전에는 막 이렇게 낮게 거래된 게 없었는데 막 이제 금매들이 팔리니까 막 그 한 10% 20%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 객관적으로 봐서
신고가가 나오는 비율, 또 뭐 금매들이 얼마나 가격이 떨어지는 이걸 좀 조화롭게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언론들은 자극적으로 쓰게 돼요. 뭐 조금이라도 낮으면 확 그냥 뭐 폭락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네. 뭐 미래가 없다, 뭐 영끌족들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장이냐, 아니면 네. 일시적인 현상인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음. 저는 뭐 지금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네. 음. 매매가가 지금 이제 그 거래가 되는 게 금매 아니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전반적인 매매 물건의 양이 이 정도 됐으면은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안 팔리니까. 아. 왜냐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또 꼭 집을 사야 되는 사람 늘상 있게 마련이에요. 꼭 집을 팔아야 될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간다든가 이민을 간다든가 뭐 장사가 망해버렸다든가 이런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절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싼 거래는 늘 있을 수 있죠. 근데 꼭 사야 될 사람도 있어요. 뭐 결혼을 했든가 뭐 직장이 이사를 왔다든가 이러면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래해야 될 사람들 숫자를 빼놓고 나머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만약에 이 정도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면 서울 아파트가 뭐 1200건뿐이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폭락으로 가야 돼요. 아. 이 정도면 막 물건이 쏟아지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 말하자면 2020년 말에 계약한 사람, 2019년 말에 계약한 사람, 2018년 9.13 이전에 계약한 사람. 요 2018년도에는 3년간 그 네. 비과세를 해줬고, 네. 2019년도에는 2년간 해줬고, 2020년도에는 1년간 1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에서 잔금까지가 4, 5개월씩도 하잖아요. 누적이 됐구나. 3년치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딱 이 기간에 3년치 비과세 물량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이거는 그냥 2월이 지나고 나면 또는 늦어도 3월이 지나고 나면 다 포기예요. 요즘 교환 많이 하잖아요. 네. 교환해서 치고받고 해서 다 끝내요. 이제 내 집 마련 수요자들한테 이런 물량은 4월 이후에는 갈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뭐 증여하거나 또 옛날처럼 그렇죠. 아니면 교환하거나. 어떻게든 생존하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는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네. 얼마 전에 요즘에 나오는 뉴스 기사 보면은 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막 강남 너마저 점점점 막 강남은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강남에서도 하락 거래가 됐고 인근 뭐 공인중개사분 인터뷰 하신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려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뭐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 1층이어야 되는데 이거 로얄동 로얄층이다. 이거면은 하락거래 맞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실리고 이제 강남도 안 좋아지니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년치 비과세 물량이 몰려있고 근데 사실 그렇죠. 저도 현장 다니면서 비과세 물량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싼 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비과세는 네. 안 팔면 세금이 엄청나게 그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으면 네. 종전주택은 20년, 30년 보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양도 차이가 엄청나요. 네. 9억 넘어가도 거의 대부분 비과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제가 되는데 그걸 세금을 내느니 싸게 팔겠다 하면서 나온 물건들. 그렇죠. 아. 그걸 사야 돼요, 지금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이런 걸 못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집값이 떨어질 징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